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의고사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등급을 해서 물론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있지만, 선생님이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EBS 해설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모의고사를 또 이렇게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도 애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쌤 혼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그런 걸 떠나서 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주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4월 모의고사인데 벌써 5월 말에 치고 있죠, 그죠? 자, 1번 봅시다. 자, 이건 사실 막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9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자, 그러면 3의 3분의 2제곱에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그냥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에 다항식분의 다항식, 최고차항의 배수끼리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오겠고요. 자, 3번까지는 쉽게 가죠. 자, A5가 등비수열인데 사실 AR의 4제곱, AR의 3제곱, AR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4, 5, 6 세 수가 연속으로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등비 중앙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얘 둘 두 개 곱한 건 가운데 숫자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바로 4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해보면 이제 사실 이렇게 4라고 찾을 수 있는데 AR의 4제곱이 2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R의 세제곱 곱하기 AR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AR의 8제곱이니까 AR의 4제곱의 전체 제곱이 돼서 얘가 4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지수 부등식 2의 x-4제곱이고,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돼서 x 빼기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구나. 자, 그러면 2x가 6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는 이게 다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4다. 자, 그런데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4. 그래서 얘가 67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가끔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있냐면,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물어봤고요. 요 시그마 ak, 4ak는 4라고 줬어요.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4니, 요 앞에 4까지 해서 16이 되죠. 시그마랑 같이 계산하면. 근데 이제 얘를 4라고 처리해버리면 틀리죠. 그래서 뒤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는 4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 내가 찾는 얘는 67에서 빼야 되겠네요. 얼마를? 56을. 그러면 12가 나오네요. 12가 아니라 1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AN의 극한값이 3이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이고 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주면 요 안에 있는 리미트, 요 안에 있는 그 수열의 극한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bn 마이너스 7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an의 극한값이 3이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7의 극한값도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러면 an 빼기 7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4니까 bn의 2bn의 극한값이 4가 돼야지만 얘가 4가 돼야지만 0이 되겠네요. 그러면 bn의 극한값은 2로 나눠서 2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AA, BB, CC를 나열하는데 A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3월 모의고사 때도 같은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지 않는
그 A끼리 이웃하지 않는 A는 빼두고 BBCC를 먼저 나열을 해요. 그래서 BBCC를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경우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자, 그 다음 곱하기 4개를 나열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A를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빈자리 있죠. 빈자리가 총 몇 개? 5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6, 그 다음에 5, 2, 5, 2는 10. 그래서 60까지가 나오겠네요. 60까지. 자, 그 다음 8번. 자, 등비수열이 수렴해야 된대요. 원래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죠. 얘가 어떤 거였냐면 8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분의 4x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근데 9 이제 밑이 큰 제일 큰 숫자가 9가 돼야 되죠. 만약에 4x 마이너스 1이 9보다 크다면 얘는 그냥 발산입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할 때는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9분의 8의 n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9분의 4x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자, 얘는 0으로 가고 9분의 8의 n제곱은 1은 그냥 1이고 그럼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분자가 수렴만 하면 되는 건데 자, 분자가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등비수열. 자,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됐더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 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진동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는 9분의 4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9를 곱하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4x 마이너스 1 9보다 작고 또 1 더하면 쓸까요? 1 더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4x 그리고 10. 자, 이번에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x의 개수의 값은 가려다 다시 왔는데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되죠? 4개. 자, 9번 문제입니다.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 2파이가 포함이 되죠. 아마도 여기 빠졌네.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방정식 사인제곱 x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자, 뭐 요거부터 해결을 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자, 다 이항시켜주면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인수분해가 1, 2, 1,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x 뭐였죠 아까? 1, 2, 1, 2 자,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일단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2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그림 두 개 나오고 여기서 일단 다 찾지 말고 얘부터 해결을 합시다.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대요. 요 구간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 자, 일단 사인 그래프가 우리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2파이.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처음에 만난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이고 여기 한 번 더 가는 지점이 대칭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만큼 나와서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사인 x가 얘가 사인 x고 얘가 코사인 x인데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큰 부분은 여기죠.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사이.
요만큼에서만 요렇게 요 사이만 부등식이 말하는 해의 범위가 4분의 5 파이 이상 4분의 5 파이 이하 등호가 없으니까 오해를 갑자기 버벅거리죠.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 파이보다 작고. 자, 그 사이에서 얘를 찾으면 돼요. 자, 근데 보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실제로 뭐 이 범위 신경 안 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지금 4분의 파이랑 4분의 5 파이 사이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가 뭐였냐면 파이. 그래서 요때 나오는 x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다음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끄면 여기 하나 나오는데 얘는 요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부등식에서 해와 안 겹치니까. 그래서 요 부분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몇 도냐면 60도죠. 3분의 파이. 그래서 x가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를 빼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네요. 자, 요때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x 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x 값의 합은 3분의 4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중심각이 60도 3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고 P는 얘를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1대2로 내분한 지점이고 Q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대1로 내분한 지점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1대1 여기가 P인 것 같고요. 여기가 Q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이런 상태에서 반지름을 모르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거는 호 AB의 길이에요. 그럼 호 AB의 길이 찾으려면 우리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길이는 3분의 1R이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P까지 이만큼 길이는 이제 이것도 지우고 4분의 3R이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우리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두 개 곱하면 4분의 1 R 제곱에 끼인각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두 변과 사인 3분의 파이 해주니까 이 넓이가 문제에서 4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3은 없어지고 8 곱해주면 4 8, 4, 32인가요? 아닌데. 그거 빼먹었네. 2분의 1.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R제곱이 8이 아니라 16을 곱해주면 64가 나오네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양수니까 8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호의 길이 AB는 호의 길이는 뭐죠? R 세타. 그래서 R이 8 그리고 세타가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써볼까요? 기억이 날려나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NC 0에 A의 N제곱 더하기 NC 1에 A의 N-1제곱 B.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NC N에 B의 N제곱 이렇게 전개했던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알긴 알아야 되겠죠. 자, 제곱, 이쪽에 보면 제곱이 있고 여기 5제곱이 있어요. x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를 전개해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곱이니까 전개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과 여기를 곱했을 때 어떻게 해야 x가 나오는가를 상황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1차항이 있죠. 2x.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랑 곱해주면 첫 번째 나오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2x와 여기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32. 그래서 64x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x 4제곱과 여기 곱해서는 x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남은 게 x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x제곱과 약분이 돼서 x만 남으려면 x의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x제곱분의 1이 있고요. 곱하기. 자, 요걸 전개를 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n 5c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40 약분돼서 40x.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실제로 얘네 둘을 더할 거니까 104다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2번은 아까 전에 선생님 문제를 잘못 적어놔서 고쳤습니다. 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3, 4분면 각이고 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와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보면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에 1이다 이런 공식으로 간단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죠. 통분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되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약분되고 남는 건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남게 되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쪽도 보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똑같은 걸 곱하니까 제곱이잖아요. 전개를 합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얘가 1이고 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게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얘는 우변으로 곱하죠. 남는 거 정리해보면 1, 1, 2잖아요. 그죠? 2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좌변에 남고 우변은 역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없어지죠. 없어지고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그럼 결론이 2가 나왔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2였다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얼마죠? 5가 되죠. 5. 맞나요? 루트 5죠. 루트 5. 왜 이래? 컨디션이 평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네. 자, 근데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인데 조심해야 될 거. 몇 사분면각? 3, 4분면각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안 그리고 그냥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보면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4 사인 제곱 세타. 그죠? 근데 얘를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5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가요? 자, 4 여기서 코사인 또 시작부터 잘못했네. 다시 자, 이 상태에서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5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고 얘가 1이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그냥 계산으로 또 쭉 할 수가 있겠죠. 13번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제곱 1부터 한번 넣어보죠. 그죠? 1 넣으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 넣으면 이제 다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의 제곱이고 3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자, 어떤 규칙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쭉 가서 마지막은 플러스 2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묶어요. 그러면 자 얘는 플러스로 먼저 묶어내면 2의 제곱 4의 제곱 해서 쭉 해서 20의 제곱.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마지막은 19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시간 남는다고 계산 끝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 참 많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맞추면 좋죠, 그죠? 자, 근데, 자, 실제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간단해져요. 얘는 시그마 짝수잖아요. 얘는 1부터 10까지 2n의 짝수니까 2n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홀수니까 얘는 이번엔 2n-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제곱.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똑같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안에 것끼리 계산하면 되죠.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더하기 4n, 더하기 쓸 필요 없고 4n. 자, 그 다음 플러스 1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얘는 계산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10, 11.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110에 2니까 220 빼기 10. 자, 그럼 이건 2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14번. n이 2 이상의 자연수인데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A의 n제곱근 자 뜻이 뭐죠?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얘가 무조건 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바깥의 제곱근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n-5의 n제곱근 중에서 얘는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n은 2부터죠. 자, 그러면 n이 2 한번 써봐요. n이 2면은 뭐의 제곱근 중에 마이너스 3의 n이 2면 제곱근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있나요, 없나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F2 실수인 것의 개수를 F2라 하자. n이 2일 때니까 이때는 개수가 없다. 그래서 0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때 또 봅시다. n이 3이라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근이지? n이 3이니까 세제곱근. 자, 근데 음수지만 홀수였을 때는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가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a라는 숫자가 음수든 0이든 양수든 교점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인 것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고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실수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음수인데 홀수 지금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F3은 얼마요? 1개 실수인 것의 개수. 자, 그럼 n이 4일 때는 n이 4면 이제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이렇게 맙시다. 그러면 음수인데 4제곱근 요 경우죠. 4번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F4는 다시 0이 되는 거고. 자, 5는 어떻게 돼요? 5면 0의 5제곱근이죠. n이 5일 때는 0의 5제곱근 5번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죠. 하나. 그래서 F5는 0이 돼요. 아니, 하나가 되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n이 6이면 n이 6일 때 n이 7일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냐면 n이
10일 때까지 해야 돼요. 맞죠? n이 6 이상일 때부터는 얘가 일단 양수입니다. 양수면 홀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일 때는 1개, 짝수 제곱근일 때는 몇 개요? 2개. 그래서 짝수니까 2개가 생기고 이렇게 쓸까요? 이건 이렇게 하죠. n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는 이 앞에 숫자가 양수니까 짝수 제곱근일 때는 2개, 홀수 제곱근일 때는 1개, 짝수 제곱근일 때는 2개, 1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F2부터 F10까지 나가는 거죠. 1, 1이 4개, 4, 6, 2가 3개니까 6. 그래서 얘 다 더해주면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양수고 옹차가 3인 등차 수열. 수열 B에는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항이 양수랍니다. 잘못 접근하면,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이다 해서 얘를 뭐 a 플러스 n-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다 보면은 엄청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먼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bn 이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나오는 결론이 an 플러스 1 bn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놔도 사실 이제 이게 뭔데 싶은데 나 조건을 보니까 급수가 나와 있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bn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요거 넣었을 때 우리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서 급수를 쭉 전개해 나가던 그런 모양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있을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대신에 얘를 쓴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쓴 거냐면 이런 공식이죠. 여기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대로 하면 자 an 플러스 1 빼기 an 요게 요때 쓸 수 있네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오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3분의 1 앞으로 뺄까요?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급수 계산할 때는 3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얘는 3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그 다음은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그 다음은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이런 식이죠. 왜 가운데 끝이 쫙 없어져서 어디만 남냐면 a1분의 1이 남고요. 제일 마지막 하는 a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an 플러스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0이 되네요. 그래서 남는 게 3분의 1 a1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얘는 극한값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고 그러면 a1이 4구나. 문제에서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죠. 첫째 항은 4다. 이렇게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6번 함수가 이차함수, 로그 함수 합성을 했어요. 그죠? 정수 k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연의 개수를 hk를 하자 했는데 이제 이게 hk로 파고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h0과 h3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k가 0일 때 한번 풀고 k가 3일 때 한번 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죠. k 합성하면 g에다가 fx 넣어야 되죠. fn이네요. 그죠? 자연수연에 대해서 k보다 크고 로그 3에 fn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첫 번째. K가 얼마일 때 해보자고요? 0일 때. 자, K가 0이면 0보다는 크고 로그 3에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만 대주면 되잖아, 그죠? 자, 얘가 0이 나오려면 뭐였냐면 로그 3에 얼마요? 로그 3에 1. 얘는 로그 3에 9였어요,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이 9보다 작고 그 다음은 1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자, 원래는 이렇게 풀고 해서 n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n-3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그럼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죠. n이 1이면 자연수니까 1부터 1이면 4 더하기 2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럼 1, 2, 3, 4, 5까지 됩니다. 그죠? 5. 6이면 어떻게 돼요? 6이면 이미 얘 제곱하면 9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네요. 1, 2, 3, 4, 5 해서 몇 가지? 요 경우는 5개. 자연수 n이 1, 2, 3, 4, 5. 자, 그럼 두 번째. K가 3일 때. 자, K가 3이면 여기가 3 돼야 되잖아요. 이거 바로 쓸까요? 로그 3에 27이네요. 3의 세제곱. 그리고 로그 그대로 얘가 와야 되죠. 로그 3에 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11이고요. 얘는 똑같이 바로 이렇게 쓸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뒀어요. 자, 그 다음에 3일 때니까 5 돼야 되니까 3에 5제곱 하면 얼마죠? 243 로그 3에 243. 자, 그러면 27하고 얘랑 243 사이가 이제 되게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27 가까이로 가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봅시다. 아까 6을 넣었을 때 여기 1, 2, 3, 4, 5를 가고 6 넣었을 때는 9, 11이었어요. 아직 거리가 좀 있죠. 좀 뛰어서 8 넣어볼까요? 8 넣으면 25 더하기 2네요. 맞나요? 25 더하기 8 넣으면 25 더하기 2니까 27 나와요. 27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8 안 되니까 바로 위부터 되겠네. 9부터. 자, 그럼 9부터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 243쯤 되려면 우리 그 15의 제곱이 얼마죠? 15의 제곱이 75, 225거든요. 그러면 15의 제곱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 15 같으면 18이죠. n이 18이면 아까 225 더하기 2입니다. 그럼 227이 돼서 243보다 적어져요. 일단 18까지 되고요. 19 확인 한번 해보죠. 19 넣으면 16의 제곱이죠. 66에 36, 96, 256. 벌써 넘어버려요. 그래서 9에서 18까지는 몇 개죠? 10개. 그래서 H형,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H형은 5개, H3은 10개. 그래서 15개구나. 자, 이제 17번. 자, 오늘 그 4점짜리 들어와서도 난이도가 막 심각히 급격히 막 어려운 문제는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죠? 1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인데, 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5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생각나죠? 얘는 1-r분의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1-r의 n제곱 항의 개수. 그 n제곱이 아니고 지금은 4제곱이겠네요. 얘가 45가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나에 나온 식도 복잡한 것 같은데 k가 여기 밑에밖에 없어요. 이거 풀어서 써보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a1분의, 그러니까 첫째 항이 a니까 그럼 a분의 k에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ar 4제곱이죠. 그럼 a제곱에 r에 5제곱 더하기 두 번째가 a2죠. 그럼 ar분의 a 제곱 r에 5제곱. 분자는 안 변합니다. 그죠? 그럼 더하기 세 번째 3 넣으면 ar의 제곱분의 a제곱 r에 5제곱 더하기.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ar의 5제곱이죠. 분의 a제곱 r에 5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분해서 써봐요. 그러면 a제곱 아니죠. ar 5제곱 그 다음에 ar 4제곱 더하기 ar 얘는 3제곱 마지막은 뭐 났죠? 마지막은 a. 얘는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 첫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자, 얘도 결과적으로 나에서 얘기해 준 건 4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고 6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1-r분의 a의 1-r의 6제곱 얘가 189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r을 찾는데 식 두 개니까 찾을 수 있겠죠. 이 계산이 잘못 접근하면 조금 꼬일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인수분해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1-r분의 a의 1-r분의 a의 1-r의 4제곱. 자, 얘가 45고요. 이거 분해. 이렇게. 요걸 위에다가 쓰죠. 1-r분의 a의 1-r의 6제곱은 189. 이제 서로 이제 연결 나눈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1-r의 4제곱분의 1-r의 4제곱분의 1-r의 6제곱이고 45분의 189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약분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해결이 되려면 1-r의 제곱에 1 플러스 r의 제곱.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인수분해 자체가 1-r에다가 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인수분해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분자도 마찬가지죠. 1-r의 세제곱으로 할 수도 있고 1-r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합차 공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제 그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r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보고 1-r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4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래야지 이게 약분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45분의 189고 45분의 189는 9로 약분해주면 5분의 21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21 더하기 21r 제곱 더하기 21r 4제곱은 뭐하고 있죠? 21 더하기 21r 제곱은 5 더하기 5r 제곱 더하기 5r의 제곱 더하기 5r의 4제곱이고 자, 다 이항시킵시다. 5r의 4제곱 그럼 얘가 넘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6r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1, 5, 16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16이니까 4, 4 하면 4, 5, 4, 20 되죠. 4, 4.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자, 그럼 r제곱이 r제곱이네. r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대 음수는 될 수 없고 자, 또 r제곱이 r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요거 안 썼죠 아직. 모든 항이 양수다. 등비수열이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공비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이 2가 나옵니다. 셋째 항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디 식이 있을까요? 여기 그냥 바로 r에다가 2 넣어볼까요? 이거 순서 바꿔도 되니까 r에다 2 대입해주면 1분의 a에 16-1이죠. 15, 15고 45. 그럼 a가 3이구나.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요? 3, 공비가 2니까 6, 그 다음은 12.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번부터는 조금 천천히 보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인데 18번 같이 이제 무한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의 그 도형 문제는 보통 이제 첫째 항을 찾고 닮은 비를 찾아서 공비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비급수의 합공식 1-r분의 a라는 걸 써서 보통 우리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정해진 형태입니다. 수능에 나온 지는 이미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등비급수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도형을 잘 다루지 못한다, 여러 곳에서. 사실 쌤도 그냥 도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좀 까다로워서 그냥 선생님 계산을 막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는 모두 6이다.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첫 번째 도형이 나와 있고 요 부분의 넓이가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첫째 항부터 찾죠. 요 그림에서. 자,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보면 A1, C1, D1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요 길이를 찾으면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3, 여기도 3. 그래서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의 높이. 높이를 찾기 위해서 밑에 표현해둔 요 길이를 찾아갈 건데 그거를 요 길이를 대신해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위에가 6이고 밑에가 10인 등변사다리 꼴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2니까 나머지가 6이 되니까 자, 6이고 여기 얼마 돼야 되죠? 그럼? 루트 36 마이너스 4니까 루트 32, 4 루트 2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우리 8인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A1, C1은 루트 64 더하기 32 64 더하기 32면 96이죠. 64 더하기 32, 96 루트 96은 4, 16 곱하기 6인가요? 자, 그러면 4 루트 6 얘가 4 루트 6이구나. 얘는 절반인 2 루트 6인데 우리가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루트 6이네요.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는 루트 3. 얘는 루트 3. 자, 그래서 첫째 항 A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였어요? 2 루트 6이었고요. 높이가 루트 3이네요. 자, 그러면 2는 약분됐고 3 루트 2 이렇게 해서 첫째 항 찾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닮은 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의 합을 구하는 중이니까 공비가 뭐냐 하면 넓이 비로 줄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넓이 비까지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뭐게요? X축 여기 가운데 요렇게 뭐게요? Y축.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요 길이가 3인 것도 알고 있고 요 길이가 5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 직선 요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요 높이 찾아놨잖아요. 그죠? 4루트 2.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여기를 원점으로 했으니까 0,4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긴 중점이었잖아요. 요 A1, D1에 A1, D1이 중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0 여기가 마이너스 3,4 루트입니다. 그거의 중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씁시다. 마이너스 4, 요 높이의 절반이죠.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알잖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x 값의 증가량 4분의 y 값의 증가량 2 루트 2. 그러면 4분의 2 루트니까 2분의 루트 2 x네요. 그죠? 그렇고 y절편이 4 루트 2.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요 길이를 찾고 싶은데 몰라요 우리. 그래서 요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요? 자, 문제에서 설명할 때 요 밑변과 요게 10이고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5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 모르니까 5t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저절로 3t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 길이는 3t, 3t하고 같아야 되니까 6t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x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3t니까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4루트 2 찾던 거와 똑같이 얘도 4루트 2t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t, 4루트 2t. 자, 그래서 이제 t만 찾으면 됩니다. 대입할까요? 여기에다가 4루트 2t 마이너스 3t 넣어야 되니까 2분의 3루트 2t 더하기 4루트 2. 그래서 일단 루트 2는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넘깁시다. 2를 곱하고 넘기면 8t에서 11t. 자, 2 곱했으니까 여기 남은 건 8. 그죠? 자, 그럼 t는 11분의 8이 된대요. 아, 그러면 이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닮은 비가 우리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아무 변이나 봐도 되니까 요 변의 길이가 3이었어요. 요 변의 길이가 3t였잖아요. 그러면 3대 3t였거든. 3대 3t였는데 3으로 약분해주면 닮은 비는 1대 t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t가 11분의 8이니까 11분의 8, 1대 11분의 8이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길이 하는 게 아니라 넓이 하는 중이니까 넓이비. 넓이비는 1대 제곱이죠. 121분의 88에 64. 121분의 64.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얘였어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의 얘, 요만큼. 요거의 배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공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한급수 공식, 등비급수 공식. 선생님이 무한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가 121분의 64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3루트 2네요. 그죠? 그러면 121분의 121에서 64 빼면 7 57 분의 1 3루트 2. 자, 3이 약분이 되죠. 여기 19. 그러면 19분의 121 루트 2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19분의 항상 풀고 나면 답이 없어요. 실컷 잘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답 없으니까 다행인데, 보기에 이런 거 있으면은 엄청 억울.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한 그 넓이를 요 반트만 했잖아요. 요쪽을 빼먹었네, 그죠? 요쪽, 그래서 얘가 6루트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얘가 두 개여야 되니까 첫째 항이 6루트 2. 자, 그럼 여기서 달라진 게 여기가 6루트이니까 3으로 약분했을 때 2가 남죠. 그럼 얘 두 배 했을 때는 24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242는 있죠. 5번에. 자, 1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3분의 49파인 원C가 있는데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AC의 길이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 각 A가 3분의 파이 60도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PAB 여기 C 맞나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네요. 자,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랍니다.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그냥 저 그림 보지 말고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AC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이잖아. 그럼 쟤는 삐딱한데 얘는 왜 이래? 돌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원위의 점 P는 그러면 어디를 잡았을 때 삼각형 PAC가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P를 잡으면 높이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P를 잡으면 높이가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밑변은 똑같고. 그럼 결론은 이게 현이니까 중심을 지나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때 생기는 삼각형 PAC 요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 중심을 지나는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여기 P가 있을 때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중심이 가봅시다. 요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찾아가보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요 PAC 넓이 찾으려면 AC의 길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현혹은 수직 이등분선. 여기가 수선. 자, 뭐 어떻게 출발할 수가 있겠는가 보니까 원C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준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이었네요. 루트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루트 3이었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자, 삼각형 보니까 각이 하나가 있고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고 반지름이 있네요. 우리 sin A분의 BC C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 BC는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게 뭐였냐면 이거죠. A, B, C라는 삼각형에 여기 C가 있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외접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가 2R이구나 해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한 단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게 사인 60도분의 선분 BC죠. 맞은편에 있는 대변이. BC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더라. 2R. 그래서 3분의 14 루트 3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BC의 길이는 사인 60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을 곱해줬네요.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이렇게 약분되고 2, 5 약분돼서 7. BC의 길이가 7이구나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BC가 7이고 얘가 3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최종적인 AC의 길이를 T라고 합시다. 각이 하나가 있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뭐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 자, 60도 A를 기준으로 해서 대변이 7이니까 49는 BC의 제곱은 9,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 3T의 코사인 60이죠. 오케이. 자, 이게 약분이 되고요. 2분의 1을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0은 0이네요. 자, 1, 5, 8 마이너스 플러스 T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T는 8. 자, 우리 찾은 T가 뭐냐 하면 AC의 길이네요. AC의 길이가 8.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일단 밑변의 길이 찾았고요. 높이 찾아야 되는데 뭘 알고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 얘를 알고 있죠. 요까지. 자, 그럼 얘는 아까 반지름이 우리 3분의 7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럼 또 똑같이 3분의 7 루트 3.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요거만 찾아주면 되는데, 자, 요쪽에 와서 하죠. 요렇게 있는데, 얘가 3분의 7 루트 3. 그리고 얘가 4. 그러면 얘는 A라고 할까요? 요거 제곱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9는 에서 빼기 16 해주면 A제곱이네. 그죠? 3분의 48, 3분의 1. 그럼 A는 3분의 루트 3. 자, 얘가 3분의 루트 3이래요. 얘가 3분의 루트 3. 됐나요?
얘가 3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삼각형 마지막 삼각형 P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이고요. 높이가 3분의 8 루트 3이네요. 그러면 이 약분해서 3분의 4, 8의 32 루트 3이라는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20번에 등장을 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 장담은 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능날에 이런 난이도의 경우의 수를 해야 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없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합니다. 책임도 져야 되나요? 자, 이건 이제 선생님 문제를 좀 보면서 집합 x가 1, 2, 3, 4, 5인데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요거의 치역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f 합성 f의 치역을 집합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치역의 개수가 NA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A의 원소의 합이 3의 배수래요. 자, 근데 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어떤 경우가까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문제에서 다 이제 안에 과정이 있는 문제니까 다 얘기를 해줬고.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이 A의 치역의 개수가 B의 치역의 개수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놨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놨네요. 첫 번째 NA가 3일 때. 자, 그럼 문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NA가 3이라는 거는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죠. 1, 2, 3, 4, 5인데 그쪽으로 갔을 때 대응되는 원소가 1, 2,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 2, 3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될 수 있는 경우가 1, 2, 3, 1, 3, 5, 2, 3, 4, 3, 4, 5라고 4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3의 배수인 경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렇네요. 쭉 내려가서 이제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뒀냐면 A가 1, 2, 3이면서 집합 B가 뭐인 경우? 자, 얘가 A예요. 이렇게 같은 함수가 한 번 더 가는 게 합성 함수죠. 그래서 B가 있는데 B는 1밖에 없대요. B가 1인 경우 이때 F의 개수는 가랍니다. 이제 가는 어떻게 보면 할만해요. 자, 요거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쌤이 쭉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본 거고요. 요 경우만 헤아려 보는 거는 해볼만 합니다. 자, 1, 2, 3이 B의 원소, B에 대한 여기도 F고 여기도 F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규칙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1, 2, 3이 모두 1로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1, 2, 3이 모두 1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F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4랑 5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4, 5는 모두 어디로 가야 돼요? 4, 5는 모두 2랑 3으로 가야 되죠, 각각. 그래서 4가 2로 갔다면 5는 3, 4가 3으로 갔다면 5는 2 이렇게 해서 가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부터. 두 번째 상황이 아니고 아직 다시 첫 번째 상황인데 요렇네요. x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쓸까요? 1, 2, 3, 4, 5가 있고요. 이렇게 갔는데 A가 똑같이 1, 2, 3이에요. 근데 B가 한 번 더 간 B가 1, 2인 경우랍니다. 1, 2.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 2, 3이 반드시 1, 2로 가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나눠서 가든지 간에. 가는 경우는, 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사실,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한쪽으로만 다 가면 안 되잖아요. 1로 가거나 2로만 다 가는 경우는 안 되니까, 요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두면 F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1, 2, 3이 가는 경우 1, 2, 3의 경우는 다시 천천히 해줄게요. 1이 갈 수 있는 게 1, 2,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1, 2,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1, 2, 두 가지에서 2의 세제곱 그런데 1, 2, 3이 한 번에 1로 다 가버리면 안 되죠. 1, 2, 3이 한 번에 2로 다 가버려도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4, 5 4, 5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자, 요 규칙과 마찬가지로 여기 1, 2, 3이 여기 1, 2로 가야 되는 건 똑같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4, 5가 반드시 3으로 하나는 가야 되네요. 맞나요? 적어도 하나는 3으로 가야 됩니다. 4, 5 중에 하나가 3은 꼭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 2에 가도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 주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5, 3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4, 5가 다시 4, 5가 1, 2, 3으로 가는데 4, 5가 1, 2, 3으로 가는 전체 경우에서 1, 2, 3으로 가는 전체 경우는 뭐냐면 4가 3가지, 5가 3가지라서 9가지잖아요. 빼줘요. 어디로 간 경우? 1, 2로만 간 경우. 그러면 4가 1, 2, 5도 1, 2로만 간 경우는 4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5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에서 4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4,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적어도 3은 하나 가야 되니까 1, 2로만 간 경우를 빼서 5가지구나. 그래서 얘가 6, 얘가 5. 근데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 6에 30까지. 자, 지금 방금 한 게 지금 나입니다. 나, 그죠? 나의 경우. 자, 지우고 다음은 좀 끊고 갑시다. 자, 이제 또 다를 계속 볼 텐데요. 다는 어떤 경우냐면 쭉 내려가서 NA가 4랍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집합 A는 원소가 4개이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 2, 4, 5뿐이 없대요. 아, 그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까처럼 이렇네요. X가 1, 2, 3, 4, 5인데 A라는 치역이 1, 2, 4, 5랍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B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B의 원소의 개수가 작아야 돼요.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죠. 5개의 원소가 4개의 대응이 됐어요. 그럼 2개는 같은 하나의 숫자, 3개는 서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B로 같은 규칙으로 대응을 시켰을 때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1, 2는 이제 해야 되니까 옆에다가 잠깐만 써서 1, 2, 3, 4, 5 그 다음에 1, 2, 4, 5 그럼 여기는 B인데 그냥 1이 1로 갔고 2이 1로 갔고 그럼 3은 2, 4는 4, 5는 5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여기로 왔을 때는 1은 1로 가는 거죠 무조건. 2는 어디로 가요? 2도 1로 가는 거죠. 같은 규칙에. 3은 어디로 갔어요? 2로. 4는 어디로 갔어요? 3은 없잖아 참. 4는 어디로 갔어요? 4는 4로. 5는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자, 이걸 다른 곳으로 대응을 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원소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됩니다. 3개. 그렇죠. 여기 있었던 것 중에서 3개.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아까 전에 우리 근데 가나가 몇 개였죠? 여기에 원소가 3개가 와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그냥 1, 2, 4가 됐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규칙이 보여야 되냐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이쪽으로 대응되는 것 중에 원래 3이 어딘가로 갔는데 이제는 3이 대응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애는 5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가 갈 때
5로 대응되는 숫자가 없겠죠. 없겠죠. 3이 갈 곳이 없잖아요. 3 자체가 정의역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 딱 요 경우로 한정을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 일단은, 1, 2, 4, 5가, 그럼 여기로 어떻게 대응되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두 개는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각각 하나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F1, F2, F4, F5가 있잖아요, 함수값이. 근데 얘가 어떤 게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지부터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같은 숫자로 대응되는 게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4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숫자로 대응되는 게 1이라고 치면 1, 1, 2, 4가 되겠죠. 1, 2, 4. 얘네들의 값이. 근데 얘네들의 값이 얘가 반드시 1, 얘가 반드시 1, 얘가 반드시 2, 얘가 반드시 4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제 대응을 이렇게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나열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서 4개를 나열해 주는데 같은 숫자가 2개구나. 근데 같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니까 3가지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해주면 얘가 12, 36가지가 나오죠. 36가지. 이렇게 해서. 자, 요 경우가 36가지인데, 그러면, 여기가 1, 2, 4밖에 될 수 없느냐? 아니잖아요. 1, 2, 4, 또, 이렇게 써볼까요? 1, 2, 4 되고, 작은 수부터. 1, 2, 5 되죠. 그 다음은요? 1, 2, 4, 1, 2, 5. 그 다음 1, 4, 5 되죠. 그 다음에 2, 4, 5도 가능합니다. 총 몇 가지요? 는 4가지. 여기 B에 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래서 36 곱하기 4 해주면 144가지가 나와요. 요게 다입니다. 다. 그냥 가버렸는데 아까 전에 가가 2가지였고요. 그죠? 나가 30가지였죠? 6, 5 해서 다가 방금 144가지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자, 이거는 요 문제는 좀 과정에 이제 조금 내용을 주긴 주지만 경우의 수 헤아리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풀기 어려웠을 것 같고 다 더해주는 게 문제니까 176이 되겠네요. 그죠? 176 해서 4번입니다. 그럼 또 이런 거 할 때는 요런 거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복습보다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함수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 어떤 특정 제약 조건들이 들어있을 때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그게 더 복습이나 공부의 효과에 도움이 될 겁니다.